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통상법 제14차 마지막 차시, 6회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관련한 통상법을 공부한다 말씀드렸죠. 그 통상관리기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식경제부까지 한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무역위원회가 있습니다.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뭐 요즘 K-팝이 유행하고 뭐 또 방탄소년단, BTS, 이 코리아의 위상이 날로 국제사회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무역위원회는 수입에 과다 증가한 산업폐해나 수입 상품의 덤핑,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에 의한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조사와 판정을 하고 이에 대한 구제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장에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제 무역 관련 독립위원회로서 어떤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ITC하고 뭐 동일한 위상과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산업 피해에 관한 조사 판정을 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니까 이런 독립위원회는 보통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사법부의 독립,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없다. 그 액통경 있잖아요. 권력은 남용되는 특질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해서 상호 분립시켜서 견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법권 독립이 중요하다. 이렇게 연방 헌법, 미 연방 헌법을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뭐 그 이전에 물론 영국 의회 민주주의랄지 이제 미국 독립이 있고 얼마 뒤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랄지 유럽 지역의 어떤 민주주의도 그 전통이 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미국 연방 헌법을 보면은 아티클 1 코트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미 연방 대법원이랄지 우리나라의 대법원 같은 하드한 그런 법원은 아티클 3 코트라고 부릅니다. 아티클 3 코트. 그리고 이제 아티클 1 코트. 아티클 1은 이제 컨그레스 그 미국 그 의회 관련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아티클 2가 이그제큐티브 행정부 관련한 조항이고 아티클 3 뭐 우리는 이제 보통 제3조 아티클은 조문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뭐 여러분 미국 연방헌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조문이라고 하기에는 쭉 굉장히 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어쨌거나 이게 하도 그 뭐 연방 헌법 3조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이제 와서 장이라고 번역하기도 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아티클 1은 의회장인데 의회에 의해서 창설되는 어떤 여러 가지 법원이 있다.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비교해 보면은 독립위원회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티클 2 일반 어떤 커맨드 라인이라고 하죠. 대통령과 라인 커맨드 일선 행정 조직 또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티클 3 그러니까 사법부 전형적인 사법부도 아니고 일정한 전문적인 판단이랄지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독립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원을 의회법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티클 1 코트고
이런 무역위원회란지 그 행정부 조직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여러 위원회들, 금융통화위원회도 있죠. 뭐 등등 전문가들이 모여서 독립적인 결정을 하는 이런 기구들을 준사법 기관적 성격을 갖는 기관이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와 어떤 정치적 영향력부터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다. 무역위원회도 뭐 그런 관점에서 미국 연방 헌법에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독립규제위원회로서의 성격을 갖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준사법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 우리 한국 사회의 한 갈등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현 그 좌파 정부라고 보통 부르죠. 이 좌파 정부들이 너무 정치적이어가지고 그 어떤 이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전문가 그룹들을 탄압한다. 그래서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은 검사의 방패막이가 되겠다. 헌법만 보고 가겠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그런 갈등이 뭐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역위원회는 직제상으로는 지식경제부, 과거에는 속했습니다. 이건 과거 얘기 같아요. 지금은 아마 산업자원통상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획재정부가 있어요. 기획재정부는 외환과 관련되는 무역 거래 결제 방법이나 외자 도입 등에 관한 사항과 관세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관세청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소속되어서 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 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무역 관련해서 이 관세청은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나라의 통상법규를 볼까요? 자, 주요 통상법규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5조를 보면은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그 헌법에 경제의장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 헌법을 현대헌법, 복지국가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뭐 미국이 헌법 국가의 기원을 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전적 헌법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고전적 헌법. 근대헌법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건 원래 국가의 통치 조직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까 아티클 1, 아티클 2, 아티클 3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통치 조직이 먼저 나와요. 순서부터 이렇게 달라. 미국 헌법하고 우리 헌법은. 그리고 이제 아티클 5인가요? 그 4조 5조 일부 고전적인 어떤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뭐 강제 절차 관련해서 보장되는 그러한 기본권이 있고요. 이런 건 이제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항은 이 통치 조직, 뭐 연방 헌법의 우위랄지, 아티클 1, 2, 3, 1조, 2조, 3조, 의회, 행정부, 법원이랄지, 그리고 이제 인권 부분은 어멘드먼트, 소위 수정헌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Bill of Rights, 우리 어떤 절대국가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어떤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인권, 표현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어멘드먼트라고 합니다. 본문은 아티클이고요. 수정헌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정헌법 1조는 뭐 표현의 자유 해가지고 뭐 10개 정가요.
우리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랄지 막 근대 민주주의가 이제 미국 독립을 통해서 시작되면서 연방헌법이 제정되고 이전에 어떤 여러 주 권리장전들 빌 오브 라이츠가 연방 수정헌법으로 이렇게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수정헌법 13조, 14조, 뭐 15조.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헌법 개정에 있어서 증보식 개정을 합니다. 그때 필요한 조항을 이렇게 삽입해요. 이제 이런 조항들은 그 미국의 이제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러니까 독립혁명으로 신대륙의 자유는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 사회문화적으로 뭐 차별이랄지 불평등 이런 것들은 적폐로 이렇게 쭉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2의 미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남북전쟁이고, 그래서 이제 조지 워싱턴, 에브라함 링컨 이 두 대통령, 특히 에브라함 링컨은 민주주의 발전 관련해서 이게 미국인으로부터 아주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죠. 그래서 남북 전쟁의 승리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수정헌법 제14조 같은 노예제를 폐지하고 수정헌법 제14조, 13조, 14조, 15조를 통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13조인가요? 뭐 그럴 겁니다. 15조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4조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게 소위 equal protection of law.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 하나로 비로소 법 앞의 평등이 이 14조에서 보장이 되고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제 연방 헌법, 연방 차원에서 주 헌법에 이걸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등권 보장을 주 정부에 강제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미국은 연방 국가니까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법 앞의 평등 조항 관련해서 이제 의미가 있게 되고, 뭐 이렇게 뭡니까? 고전정법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필요한 헌법에 필요한 사항만을 두고 뭐 여러 복지 관련한 부분들, 현대 국가적 어떤 사명들 이런 것들은 다 의회 재정 법률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뭐 근로 3권이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의회 재정 법률로 노동에 관한 권리가 보장이 되고요. 우리나라 헌법 같은 뭐 경제의 장, 뭐 이런 장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헌법 제 125조에 뭐 경제 125조 대무역 육성 관련한 조항이죠. 경제의 장이 있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시장에 개입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복지국가적 요소를 넣었다.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현대 국가의 헌법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총강에 의해서 기본권이 먼저 나옵니다. 기본권 부분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뭐 국제평화주의랄지 총강에 있어서의 국제평화주의랄지 이런 것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그걸 우리가 포스트 콜로니얼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요. 독립국가들, 신생 독립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그런 헌법 체제입니다. 그래서 1919년 바이마르 헌법, 1949년인가요? 보험기본법, 뭐 이런 것들이 현대헌법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큰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인류가 반성하면서 만든 그런 현대 국가 헌법들은 뭐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은 통상 관련해서도 이렇게 원칙 조항들이 있습니다. 국가는 대무역을 육성하고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고,
이러한 헌법 규정을 기초로 해서 대무역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무역을 규제 조정하기 위하여 여러 무역 관련 법규들을 두고 있다. 네, 헌법 국가에서는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뭐 규범 통제 제도 하에서 뭐 의회재정법률이 여기에 위배돼서는 안 되고요. 공무원들은 뭐 속된 말로 걸어 다니는 법이죠. 예, 공적 생활에서 뭐 공무원들도 사적 생활 영역이 있습니다만은 공적 관련해서 어떤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다 하고 했을 때는 뭐 법체행정 원칙에 따라 법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요. 이 헌법 국가에서는 헌법을 자꾸 읽어보고 자신의 어떤 직무 영역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사법 갈등인가요? 장관과 총장이 자꾸 다퉜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나는 헌법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그럼 그게 이제 정치적 성격의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으로서의 하나의 뭐 자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보면은 이제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은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세 가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주요 통상법규를 들라 그러면은 요 세 가지 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무역 관련해서 관세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 관련한 어떤 총칙적인 일반적인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IMF도 있지만은 외국환 문제 이거 무역하고 매우 관련이 되죠. 관세법은 이제 가트, WTO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세 가지 법이고요. 먼저 대외무역법은 무역의 진흥과 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무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다음으로 관세법은 상품의 관세 부과와 수출입의 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은 외환의 거래와 취급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그의 무역에 관하여 외자도입법, 수출품 품질 향상에 관한 법률, 수출보험법, 수출 자유지역 설치법, 관세 환급 특례법, 중재법 등 여러 법들을 두고 있다. 무역 관련 법 이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multiplicity of norms, 규범의 다기성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한과 책임 관련해서 여러 법들이 있다. 국내적으로도 여러 법이 있고, 뭐 WTO법도 있고, 아페크 법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공무원들은 이에 관련해서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 있는 그런 규범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역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는 법들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키워드를 치면은 관련해서 쉽게 알 수 있죠. 그러고 이제 보면은 우리 한미 FTA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투자 분쟁 관련한 조항도 있고 그 분쟁 해결을 위해서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를 이용한다. 뭐 이런 조항도 있고요. 투자 관련 또 무역 관련 많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떤 투자 문제 관련해서 그러한 조항에 합의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 그때 이제 한미 FTA 체결할 때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법이라는 것이 이게 규범의 다기성이기도 했습니다만은 투자라고 해서 꼭 투자에 관련된 그 처분 범위만이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부가 일정한 조치를 하면은
이게 간접적으로 투자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외국 투자자들이 분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의를 한다는 것이 우리 과연 국가의 통상이익이랄지 경제주권 의 어떤 포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그룹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결국 FTA를 체결하는 것이 결국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많아서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규범의 다기성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지금 WTO 차원에서 다투어지는 문제들도 그 어떤 통상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무역이나 통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결국 그것이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서 붕괴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게 알게 모르게 다 연결이 돼 있다. 심지어 WTO가 그 뭡니까 정부 웹페이지에 어떤 자유무역 체제에 반하는 그런 웹페이지 정부 운영의 웹페이지 같은 것도 어떤 분쟁거리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도메스틱 메저 국내 조치라는 것이 매우 포괄적 범위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관련한 관리들은 머리가 좀 커야 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 어떤 관련 규범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 일정 비율 우리 국내 농업 생산업자 가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한 그런 학교 급식을 의무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실제로 WTO에서 다투어졌죠. 그래서 뭐 학교 급식 평이하게 학교 급식 얘기지만은 이것이 WTO 차원에서 뭐 내국민 대원칙이다 뭐 이렇게 다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규범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된다. 뭐 그래서 좀 말씀드렸네요. 자, 이와 같은 법률을 기초로 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이나 관계부처 규정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대외무역법 대표적인 세 가지 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외무역법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 균형과 통상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무역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는 국제수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경제의 7~80% 정도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무역의 경제의 해외 의존도라고 그걸 그러죠. 이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상 확대라는 것이 그냥 헛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역만이 살 길이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수출 입국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무역이 잘못되면은 나라 경제가 많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무역 의존도가 뭐 10% 정도, 우리나라는 7~80% 정도인데 무역 의존도가 뭐 10%, 20%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가 꽝꽝 큰 소리 치는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자신들은 자급자족 된다 이거죠. 그리고 뭐 무역을 통해서 그렇게 특별히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무역 의존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무역법은 무역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1986년 12월 30일 법률 제3895로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무역법은 종전의 무역기본법이었던 무역거래법에 수출조합법, 산업설비 수출촉진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무역체계에 맞추어 제정되었다. 대무역법은 아래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대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무역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예,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시행령, 관리 규정, 우리 아까 그 대통령령, 총리령, 의회제정, 법률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법 위계에 따라서 이런 하부 시행령 규정들이 있죠. 대무역법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고요. 자, 대무역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대무역법의 목적,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한다는 원칙, 무역 진흥을 위한 조치, 무역에 대한 특별 제한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우리 쭉 한 학기 배운 것입니다. 가트 제체 우리가 1960년대에 포함된 이래 가트 우리가 1960년대 가입했죠. 한참 그때 그 개발도상국 그룹들이 국제사회에 이제 숫자가 늘어가면서 발언권이 세지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 하에서 가트에 가입했고요. 가트나 WTO 체제 지향하는 이러한 이상 이것을 대무역법이 담고 있습니다. 제2장 통상의 진흥에서는 통상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통상 진흥 정책 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3장은 이제 수출입 거래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수출입의 제한 및 통합 공고, 외화 획득용 원자재 수입, 전략 물자의 수출입, 사업 서비스 수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이제 보다 구체적인데요. 제2장은 원칙적인 조항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무역거래의 비중,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 통상 확대를 해야 되고요. 이 통상의 진흥이 하나의 정책 주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통상의 진흥 관련해서는 우리 국가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국제법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통상 진흥을 해야 됩니다. 수출입 거래와 연계시켜서 뭐 보조금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럼 우리 WTO에 반하게 되죠. 그러한 법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해서는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예컨대 그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뭐 고속도로 건설이랄지 뭐 도로 건설, 항만 건설을 통해서 통상 진흥을 위한 정책을 핀달지 이런 것들은 뭐 특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 대무역법은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뭡니까 우리 유엔에 가보면 도대체 국가라는 게 뭐냐? 요즘은 뭐 그 회의하는 그런 지식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엔에 가보면은 국가가 해야 될 목록, 국가의 의무에 관련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경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한 의무죠. 그리고 국방 서비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돼. 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의 의무 리스트가 쭉 있어요. 유나이티드 네이션, 이거는 이제 국제연합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기구니까 그 회원국들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을 뭐 리스트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공교육을 공급해야 돼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의 진흥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국가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무역이라는 것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무역이 잘못되면은 나라 경제가 망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우리가 그 공무원이랄지 식자들이 이제 국가에 대해서 회의하기도 하지만 도대체 이게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4장 대무역법 제4장을 보면 수입제한조치에서 긴급 수입제한조치 시행에 대한 절차와 담당 기관인 무역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제5장 수출입 질서 유지에서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규제와 분쟁 발생 시에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법이 이제 관세법입니다. 무역 관련해서 이 관세는 매우 뭐 중요한 것이다. 뭐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 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의 목적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또 차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수업을 시간을 늘려서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좀 과거에 좀 긴 동영상을 올린 적도 있는데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러네요. 네, 자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14차 수업을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이제 15주차를 예정하고 있으나 뭐 한 학기 정도 더 하면은 종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12주 그러니까 12월 3주차나 4주차쯤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